한국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메리라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개발자로 한국에서 일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 취업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2015년에 한국에 와서 이화여대에서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작년에 2020년 8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어요. 8월 7일에 입사 전날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 그런지 지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제가 빨리 취업해서 이제 사람들이 취업이 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대학교 4학년 때 1학기 때 제가 인턴을 하나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 자격증을 먼저 준비하기로 했어요. 일단 토익, 오픽, 토픽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인턴을 신청하려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한 달 동안에 영어랑 한국어 둘 다를 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영어는 토익이랑 오픽을 따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을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라 그런지 사실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제 개발이랑 공대 쪽에는 영어로 대화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잘하면은 충분하고, 저는 외국인이라 한국어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짧은 한 달 안에 제가 한 60%는 한국어에 집중을 하고 40%는 영어에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한국 능력 시험은 이제 인터넷에 예제들이 진짜 많아요. 옛날 시험들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거랑 그리고 답변이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풀고 답변이랑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질문지를 주문해서 책을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픽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인들이 올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참고를 했고, 그런 식으로 대화 연습을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한 달 안에 준비를 한 결과 제가 한국 능력 시험에서 바로 6급을 받았습니다. 네. 6급은 제일 마지막 점수예요. 약간 이제 6에서 6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점수네요. 영어에서는 좀 사실 시간을 많이 조절 안 해서 그런지 영어 토픽은 제가 875 받았고, 그리고 오픽은 IH 받았어요. Intermediate High. 저는 영어 원어민이 아니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영어 자격증도 있어야 했어요. 이렇게 외국어 자격증 3개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네이버 회사를 선택해서 이제 네이버 회사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졸업 과제를 진행했어요. 네이버가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다 투표를 했었는데 한 8명인가? 이제 네이버를 선택했었어요. 근데 이제 딱 3명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이로 이제 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를 하나씩 선택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뽑혔어요. 이제 3명으로 그 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네이버 쪽에서 주는 과제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또 평가를 해주시고 네이버적에서 멘토님들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이버 말고도 LG, 삼성 그리고 여러 가지 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이제 주제가 네이버였어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를 선택했던 거고 제 외국어 자격증 이 세 개로 인턴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인턴은 이제 제가 롯데 회사, 롯데 이커머스 인턴을 신청하게 됐고, 그리고 합격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자신감이 올라가고, 롯데 인턴을 하고 한 다음에 그 인턴한 사람들 중에서, 한 3명만 이제 전환을 됐고, 저는 안타깝게도 정규직 전환을 못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제가 포기를 안 했어요. 아직 한 학기 더 남았으니까요. 제가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을 써야 했고, 그리고 수업 하나 한 3학점짜리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한 학기 동안에는 이력서를 좀 더 힘을 주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대웅재단에서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외국인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중에 면접을 보고 몇 명을 뽑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마케팅도 있고 뭐 화장품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화학도 있고 왜냐하면 대웅재단은 그 메이크업이랑 그리고 대웅 그 화학 부분에 좀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지원했을 때 백엔드 부분도 많이 뽑았어요. 백엔드랑 빅데이터. 그때는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원을 못했고 아쉽게도 그래서 백엔드 부분에 지원을 했어요. 백엔드 관련 교육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걸로 여러 가지 대기업,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지원을 했어요. 한국인들과 똑같이 공채로 많이 썼고 사실대로 얘기드리자면 커트는 붙었어요. 커트는 붙었고 몇 개는 커트도 떨어졌어요. 코드 테스트 코딩 테스트는 몇 개는 떨어졌고 그리고 몇 개는 붙었고 그리고 그 붙은 것들 안에서도 이제 다음에 개발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개발자 면접에서도 많이 뽑혔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채점 면접에서 임원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작년에 아무 데도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학사만 따고 한국을 떠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한국에 생활을 하고 한국의 기업에 다녀보고 경험도 쌓이고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 많은 면접에서 제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하나는 비자 문제고 두 번째는 실력 문제예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석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바로 F2 비자,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취업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사를 따면은 어떤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니까 주립사무소 입장에서도 그냥 바로 승인을 해줘요. 근데 D2 비자에서 학사 이제 과정을 끝나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E7이라는 특정활동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자는 진짜 생각보다 너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일단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유서를 작성해야 돼요. 사실 이 사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왜 한국인 대신에 외국인을 뽑으려고 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인데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서울대라고 해도 실력 없으면 안 뽑겠죠. 좀 더
그 실력 있는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죠. 저는 아직 신입이기 때문에 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그냥 어디든 들어가서 그 실력 좀 키우고 코딩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빠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계속 지존하기보다는 어디든 들어가서 일단 개발이라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잠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스타트업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업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고 그 스타트업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이 저랑 좀 잘 안 맞았어요.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그 영상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거기서 약간 개발 분야가 제가 하고 싶었던 개발 분야가 아니어서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러던 잠에 또 이번에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헤드헌터에게 연락을 받고 가서 면접을 봤는데 거기도 스타트업인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번 회사에서는 전 회사와 달리 개발자가 여러 명 있고 그리고 회사 규모가 스타트업 치고는 너무 큰 거예요. 딱 2년에 시작한 스타트업인데도 나름 좀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회사는 그 회사입니다. 다행히도 만족하고 있고 계속 개발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서버 개발자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것저것 또 하고 있어요. 앱 개발도 해보고 HTML, CSS 도 해보고 오펜시비도 써보고 좀 이것저것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한국 취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외국인이라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어디 나라에서 이제 유학을 가면 유학만으로 만약에 석사나 박사면은 상관없는데 학사로 이제 어느 나라에 유학을 가면 제 생각에는 한 몇 년 그 나라에서 일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 나라에서 공부하는 거랑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학사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석사를 하고 돌아가시는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취업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분야마다 취업 과정이 다르고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스타트업이라도 이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려면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준비를 하고 학점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 취업이 학사만으로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번 영상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